무한급수입니다. 자, 무한급수요. 무한급수의 정의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요거 정석에 있는 정의를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자, 여기 정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의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무한급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한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이렇게 무한대까지 갈 때 an, 이것을 이제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n이 1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장, 두 장, 셋 장을 계속 더해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쭉 가다 보면 이제 n항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히 더한다는 의미예요. 무한히 더한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조금만, 이렇게 무한급수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시그마를 n항까지만 더합니다. n항까지만. 자, 그때는 밑을 k로 바꿔야 돼요. k가 1부터 n까지 가야 1부터 n까지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k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n항까지의 합이에요. 이거는 무한합이고 이건 n항까지의 합입니다. 그죠? 자, n항까지의 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 n을 보내는 거죠. 어디로? 무한대로.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리미트 시그마다. 무한급수는 뭐다? 리미트 시그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개는 완전하게 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거로는 풀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좀 풀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SN이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를 부분합이다 이렇게 하죠. 부분합. 그럼 이 SN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그 수열 문제 풀 때 많이 했었어요. 그죠? SN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SN하고 AN 사이의 관계, 그죠? 시그마 푸는 법,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SN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시그마를 풀게 되면 n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죠? n에 대한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열의 극한이죠. 자, 요것은 수열의 극한이 됩니다.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본다면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운 이 시그마, SN, 부분합, 그죠? 이거와 수열의 극한의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무한급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무한급수는 이거다라고 머릿속에 완전하게 이제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시그마 대신에 SN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됩니다.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 S1, S2, S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죠. 그죠? 자, 이 수열의 어떤 극한값, 알파가 바로 이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S라고 씁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알파라기보다는 이제 S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S라고 쓰면은 이 S1, S2, S3라고 하는 이 부분합의 수열, 이 수열의 극한값. 이것이 바로 무한급수의 합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요 내용이 아마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무한급수는 뭐다? 리미트 시그마다. 그죠? 시그마는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합, 요거고요. 그 다음 리미트는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무한급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급수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 생각할 땐 되게 쉬운데 무한급수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그마나 극한이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약한 학생들이 주로 무한급수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습을 하시면 무한급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시그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하고 같다 이거거든요. 서술형 답안 쓰실 때 요거 k로 바꾸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그대로 n으로 두시면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k로 바꿔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고요.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시그마가 다른 표현으로 SN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해서 이렇게 SN이 주어진 경우라면 SN의 극한, 리미트 SN, 그죠? 이것이 바로 무한급수예요. 이것이 이것과 같은 겁니다. 무한급수와.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1분의 n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열의 극한이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위아래가 둘 다 1차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비가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자, 리미트 SN이고요. 리미트 SN이고요. 자, SN이 요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2-3분의 1의 n승이 되고, 그죠? 자, 수열의 극한에서 3분의 1의 n승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건 극한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간단한 예제부터,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한급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급수는 모양 자체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다시 리미트 시그마와 같다 그랬고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죠? 자, 이 시그마를 sn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무한급수는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수열의 극한, 요 SN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제 이 무한급수도 수렴해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이 합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합 자체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한급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합을 구하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합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판정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제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무한급수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한급수를 공부할 때, 자, 수렴 발산의 판정. 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거를 판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하는 거. 여기서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S를 뜻해요. 요걸 합이라고 불러요. 무한급수에. 자, 요 합을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일반항을 먼저 찾아봐요. 자, 그러면 아마 요게 일반항인 것 같은데 확인하려면 어떡하죠? 요게 일반항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n에다가 1을 넣어봐.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1 들어갔으니까 4가 돼요. 2 곱하기 4분의 1이죠. n이 1일 때. 자, 그것이 여기 있는 첫 번째 항과 일치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는 다시 쓴다면 무한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요 일반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2n에 2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려면, 자, 이것은, 요 무한급수 자체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써먹질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 이 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SN을 구해서 여기서 극한으로 우리가 이제 S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k에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분수꼴일 때, 자, 푸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 부분분수법 쓴다 그랬죠? 부분분수법. 자, 부분분수법이 뭐였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AB분의 1은, 그죠? 자, 이것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형태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하고요. 자, 분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B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이게 부분분수법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2K와 2K 플러스 2가 A하고 B라고 생각한다면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요. K가 1부터 N까지. 그죠? 자, B에서 A를 뺐다. 2K 플러스 2에서 2K를 빼게 되면 2가 남죠? 그래서 2분의 1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2K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이제 여기 시그마에 의해서 쭉 풀려지면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리미트를 적용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2분의 1 앞으로 보내고요. 리미트 앞으로까지 여기까지도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상수니까요. 2분의 1 앞으로 뽑아내고, 자, 리미트 남겨놓고요. 자, 리미트 남겨놓고 시그마를 풀어주면, 자, K가 1일 때가 첫 번째 항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 2가 들어가면 6분의 1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쭉 가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n이 들어갔을 때가 남아요. 그러니까 2n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지워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워져요. 그죠? 자, 근데 이 리미트에 의해서 2분의 1은 가만히 있지만 이것이 0으로 가죠. 분모가 n이 있고 분자는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극한은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2분의 1과 곱해져서 4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자, 풀이 공간이 좀 모자르긴 한데 자, 밑으로 좀 빼서 볼까요? 자, 무한급수는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다 생각하고 자, 리미트 남겨놓고요. 자, 시그마로 바꾸는데 K로 바꿔야 되겠죠? K가 1부터 N까지. 자, 그 다음에 그냥 괄호만 쳐도 되는데 루트 n을 k로 바꿔서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자, 그러면 시그마에 의해서 요게 이제 쭉 풀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리미트 따로 뺄게요. 자, 리미트 앞으로 그대로 두고요. 자, 시그마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k가 1일 때부터 넣어본다면 k가 1일 때 어떻게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k가 2일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n일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이렇게. 자, 지워지는 모양은 맨 앞과 뒤가 지워지는 모양. 이렇게 앞과 뒤가 지워지는 모양.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뒤쪽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맨 뒤에 거에서는 앞쪽 게 남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가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써본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게 뭐다? 자, 남는 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루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번은 무한급수는 수렴했고요. 그죠?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랬으니까 수렴했고 어디로 수렴했다? 4분의 1로 수렴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한급수의 어떤 정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한급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성질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것이 정의가 요게 하나의 정리고요. 요거는 그거의 이제 따름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요 밑에 걸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먼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런 이제 어떤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증명보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이제 가정이 일단 있다면, 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항이 과연 어떻게 생겨야 이것이 수렴이 가능할까?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일반항만 떼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자, 무한급수는 여기 있고요. 이걸 무한히 더했을 때 그 값이 일정하게 어떤 실수값으로 수렴을 했다면 이 일반항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자, 첫 번째, 일반항이 똑같다.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모두 같다.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을 더했을 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1, 1, 1, 1이라면 이걸 다 더하면 1, 2, 3, 4 계속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항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다. 이렇게 갈수록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것도 더했을 때 절대 수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일반항은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여야 가능할 거예요. 그나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일반항의 어떤 크기가 항이 가면 갈수록 최소한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것이 작아진다, 갈수록 작아진다고 해서 모든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일반항은 가면 갈수록 최소한 작아져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수학적으로 바꿔본다면 AN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계속 갈수록 작아진다는 의미가요.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언제나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대로 일반항이 무조건 작아진다고 해서 갈수록 이 합이 언제나 수렴한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잡아줄 때 요거는 요 화살표의 의미는 지금 요게 같은 의미라는 뜻이고요.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요게 참인명제라고 한다면 이 역은 거짓이 됩니다. 자,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증명도 할 수 있는데요. 증명은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어떤 정리 중에 무한급수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에서 배웠던, SN에서 SN-1을 빼면 언제나 AN이 된다라는 수식이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S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극한을 붙이면 이게 S로 수렴하게 되고요. 이것도 극한을 붙이면 S로 수렴합니다. 그죠? 요 SN이 S로 수렴한다면 Sn-1도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뺐을 때 이 값은 0이라는 뜻이 되니까 결국 AN의 극한은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고요. 의미상으로는 요게 이제 항이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된다. 요게 이제 대참인 어떤 명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우리가 요걸 이제 써먹을 때는 어떻게 써먹느냐? 자, 요거의 대우명제로 써먹어요. 그래서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가 되겠죠. 요거의 대우명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한급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걸 판정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일반항의 극한이 AN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그러면 발산을 판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N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0으로 간다면 그때는 무한급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알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에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한다면 그건 알 수가 없고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학생들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헷갈려 하는 것은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분의 1로 수렴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분의 1로 수렴하면 과연 무한급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자, 요때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0이 아닌 이상 이것이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이 무한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N이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면 결국 이 극한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모두 다 2분의 1이 쭉 늘어선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극한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합이 절대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하는 건데 이것이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이걸 혼동해요.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급수는 발산이 되는 거죠. 자, 무한급수는 발산이 됩니다. 자, 요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예제 3번에서는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야. 자, 그러면 이 무한급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자, 첫 번째 판정법. 자, 요걸 일반항이라고 하죠. 일반항을 떼와. 자, 4n 플러스 1분의 n, 4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어디로 수렴한다? 이것은 4분의 1로 수렴한다. 자, 4분의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무한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것도 일반항 떼다가 요 일반항에다가 극한을 붙인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인다면 이 뒤가 0으로 가면서 이것은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1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한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0으로 갔다. 그럼 어쩔 거냐?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0으로 가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고요. 그죠? 그래서 무한급수는 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S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등비급수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요건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등비급수부터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